안녕하십니까, 이시혜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섬마을에 정말 갔더니, 요즘은 뭐 사람들이 워낙 이제 뭐 어디 모이는데 가지 마라 그러니까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은 김군이 남긴 자그마한 엽서입니다. 그 엽서가 이중섭의 소그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그 엽서 그림 뒤에다가 황소처럼 뚜벅뚜벅 그렇게 힘차게 걷겠습니다, 그렇게 나가겠다, 그런 메모를 남겼어요. 그렇게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가 코로나 블루에 정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다분히 그런 논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코로나 블루를 이기는 방법으로 자기는 그 조용한 산골에 가서 그렇게 한번 며칠을 지내보고 오겠다는 생각에 섬마을을 다녀갔은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그 엽서를 요즘 제 책상 앞에 꽂아놓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정말 이 이중섭의 그 힘찬 황소 그림을 볼 적마다 정말 힘이 넘칩니다. 야, 어떻게 그 참 고독하고 가난하고 심지어 먹을 것도 없고 또 화구 살 돈도 없어가지고 이 담배 이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도 가지도 못하는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화가가 이중섭 씨였습니다. 그 이중섭의 그림을, 그래서 그 양반이 그렇게 힘찬 황소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중섭의 화풍에 대해서 이 전문적으로 연구한 우리 정식과 동료도 들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이야기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이중섭이가 너무 힘없고 가난하고 그래서 그렇게 힘찬 황소를 그려냈다. 여러분, 아직 어떤 화가도 이중섭의 황소만큼 힘차고 정말 아주 패기가 넘치는 그런 황소는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누구나 없이 참 가벼운 이 코로나 블루에 걸려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우울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정말 참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 코로나에 의해서 희생이 된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정말 이 의료진이, 내과의사 한 분이 정말 참 열심히 그 코로나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이 돼서 불행히도 세상을 뜬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참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성금도 보내고 기금도 보내고 자원봉사로 가고, 참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를 감동을 하고도 남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한편 항상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심하고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거는 뭐 보이지도 않죠. 이게 뭐 어디서 올지도 모르니까 항상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 요즘은 이제 또 조금 이제 느슨해지니까 상대방도 조심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가니까 뭐 압수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그거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압수를 또 요즘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제가 언제 한번 유튜브에서 이런 압수하지 마라,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저게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데 여기 안 묻었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를 전부 하고 있더라고. 난 그건 참 잘못된 인사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역경을 역으로 생각하자는 이야기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갇혀있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오히려 참 다행이다, 참 좋다. 나한테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책을 3권을 거의 썼습니다. 이제 하나는 의미치료라는 책이 이제 곧 나옵니다. 내일 모레. 내가 책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왜 제가 그 의미치료를 썼느냐면은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친구는 정말 그 참 지독한, 지옥보다 더 심한
그 나치 포로 수용소에 3년을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건강하게 그냥 잘 생활해 나온 아주 기적적인 정신과 의사의 정말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그 책이 왜 제가 요즘 다시 그 책을 읽고 또 연구해도 만들고 하게 되느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참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 소상공인들이라든가 노점을 해서 겨우겨우 그날 이제 정말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있고, 일용직 노동자도 많고, 정말 딱한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죽음의 포로 수용소보다는 낫지 않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즘은 너무 이제 우울하고, 그리고 정말 가을보다도 더 깊은 이 고독에 빠지고, 더구나 이제 격리가 자꾸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 모이는 데 가지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가벼운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내가 우울증에 빠졌다고 너무 그렇게 상심을 하지 마시고, 저는 그것을 건강한 우울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벌써 희생이 됐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아직도 건강하다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젊은이가 남겨준 그 이중섭의 그림을 보면서 저는 참 힘을 정말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정말 본성은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뭐 인간이 그 일부러 어려운 거를 추구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시련을 겪고 정말 고난을 겪고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우울증에도 빠지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럴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정말 생각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그런 우울증은 가볍게 우리가 정말 이겨낼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참 그 젊은이가 남긴 그 카드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화가라는 것은요, 우리도 이중섭 그 전시회 한다 그러면 뭐 대단한 인기 아닙니까? 아주 뭐 정말 참 붐비고, 그런데 혼자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붐비고 밀리고 할 걱정도 없고 참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참 이 화가의 운명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지구상에 참 많은 명작을 남긴 화가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빛을 못 봤어요. 대부분의 화가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평생을 그림 한 점 못 판 화가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중섭 시대도 별로 다르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면 이제 그때사 정말 이 천정부지로 그림값이 올라가고, 이 경매에 붙이면은 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참 고액으로 팔려나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참 그때 그 가난하고 배고팠던 그 화가의 생전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하게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평생을 그림 한 점 팔지도 못하고 이 가난했던 그런 화가들이 이 사후에서 죽은 후에야 비로소 이게 참 이름이 나고 명예를 얻게 되는 참 슬픈 어떤 자기 인생 경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화가의 운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중섭 씨는 참 워낙 가난해서 그렇겠죠. 그렇기도 하겠고, 정말 그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거의 정신병적인 이런 노후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적십자 병원에 당시 그 참 병실, 정신과 병실 구석에서 쓸쓸하게 이제 여생을 마친 참으로 불우한
화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화가지만 그렇게 힘찬 황소 그림을 그려낼 수 있듯이 지금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참 무척 어렵습니다. 가령 요즘 어떻게 이 시장 골목에 가보면은 또 무슨 이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저는 순간 정말 소름이 아주 끼치는, 뉴스에도 드러나오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건 정말 큰일 났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되고, 또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좌담을 할 때 보면은 지금 우리 경제가 이게 언제 되살아날지 정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쓰릿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사태가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참 그럴수록 그 가난한 화가가 그 힘찬 소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우리도 정말 힘찬 그런 정말 희망을 갖고 우리가 이 사태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서 코로나 사태를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